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출세 4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코너는 평양 수다. 지금 북한은 코너입니다. 북한의 속마음, 외교적인 수사까지 가감없이 분석해보는 북한 토크 열전 시간입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방금 보니까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 보니까요. 그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정치국 회의에서 뭐 코로나19 방역 부분에서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발언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 뭐 방금 보도가 됐는데요. 예. 노동신문에 떴고 정치국 확대 회의가 28일 날 개최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확대의 핵심 중의 내용의 하나가 북한의 그 책임 간부들이 세계적 보건 위기, 이게 결국 코로나 이 상황인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게 발생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그 비판과 이들에 대한 처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도까지만 나오고 그것이 무엇인지까지는 밝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런 발언했으면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뭐 이제 그 감염이라든지 이런 확산 관련해서 혹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예, 그쪽의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발표에도 보면 국가 비상 방역 체계상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 표현이 좀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북한의 코로나 방역 체계에 일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 정도로 일단 추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간부 혁명이라는 얘기까지 한 걸로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기사를 봤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 해당 간부들 책임질 간부들 뭐 해임도 하고 뭐 처벌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체가 얼마 전에 그 당 전원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물론 전원회의가 이번 올해 들어서 이게 벌써 세 번째인데 이번에 정치국 확대회의도 거의 전원회의 수준으로 크게 열렸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를 하는데 정치국 의원, 후보의원 외에도 뭐 도 인민위원장, 도당 책임비서까지 당 책임 다 불렀거든요. 상당히 큰 규모의 중요한 회의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누가 책임자고 무엇인지가 나오질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문책도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근데 북한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게 상당 부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후속으로 아마 알려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김정은 위원장이요. 최근에 뭐 달라진 모습 때문에 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살 빼기, 뭐 다이어트, 북한에서는 살각이라고 하죠. 지금 실제로 체중이 그 화면상 보니까 좀 줄은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상으로 나타나도 확실히 그 체중이 준 것은 보이고요. 북한이 그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지난 25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이런 뭐랄까 인터뷰를 통해서 김 위원장의 수척한 모습을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거든요. 뭐 공연 실황을 감상한 한 주민의 또 말을 빌려서 김정은의 수척한 모습을 볼 때 인민들은 제일 가슴 아팠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보통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뭐 건강이니 뭐 신체 변화를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는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이 건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번에 밝힌 거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른바 애민주의.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인민 대중 제일주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 방송에서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수척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먼저 회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북한 인민들을 위한 이 헌신의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가장 민감한 문제죠. 화면에서 등장할 때 우리도 보기에 이것은 뭔가 건강상의 변화가 있다라고 체중상의 변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침묵할 경우에는
뭐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모습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방송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손목시계 이걸 좀 조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봐서도 그럼 이거는 좀 뭐 또 건강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뭐 건강이 이상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지난 4월달에 그 작년 4월이죠. 우리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 한 달 동안 사실상 잠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사망설부터 전 세계가 한번 들끓었었는데 그럼 그만큼 그 북한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사실은 1급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그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한 5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데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뭐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하나는 뭐 건강이 이상하다는 얘기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건강이 이상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다이어트는 이게 그냥 했을 일은 없고요. 그 주변에서 뭐 해야 된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그거는 거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몸무게가 한 140kg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뭐 당연히 과체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확한 상황들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내에서는 한 5명 아는데요. 북한에서 5명이 알면 미국에서 5명이 알고 중국에서 5명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정도 상황은 원래 뭐 북한과 중국이 특수한 관계니까 중국의 지도층은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중국의 지도층이 가장 핵심적인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 정도에게는 이 정보 공유를 합니다. 이게 뭐 70년대부터 그 외교 문서를 보면은 이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이 상당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정보 공유하는 게 나타났거든요. 또 지난 4월달에 말씀드린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표정과 이 말이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은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정보 공유는 됩니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 이렇게 이제 뭐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말은 안 하지만 그 표정상 봤을 때 별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표정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표정을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뭔가 모습이 읽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의 뭐 이런 뭐 살까기가 이게 뭐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뭐 통치술, 뭐 홀로서기 뭐 이런 또 관점에서도 바라보던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과체중이 된 것도 말 그대로 통치술이다라고들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요. 특히 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그런 정통성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모라든지 여러 면에서 할아버지 따라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살이 쪘다라고 살이 일부러 찌운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요리사로 13년간 일한 일본의 코지모토 겐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많이 먹어 관록을 붙여라. 위에 있는 사람이 가늘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그러니까 지도자다운 풍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살이 많이 쪘는데 방금 홀로서기를 말씀하셨다면은 이제는 이번에 최근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당규학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홀로서기,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이 살을 빼기를 시도했다라고 분석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벌써 그 집권한 지 10년 차 맞이한 상황이니까 10년 됐으니까 뭐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내부적으로 뭐 상당히 그 공고화됐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북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 식량난 얘기는 뭐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요즘 더 이렇게 좀 심하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전원회의 때 아예 식량 부족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상황이 작년 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년 반 이상
국경을 사실상 봉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때 비료가 도입되지 못해서 원래 북한이 이제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인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 그래서 북한 매체에서 어떻게든지 다양한 먹거리를 확보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좀 뭐 식량 지원하겠다는데 아직 반응이 없네요. 그렇죠.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이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뭐 또 보도에 일부 국경을 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한 2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못 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번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아마 국경을 여는데 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